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간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선상 컴퓨터의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해군이 A1, A2, A3, A4 이렇게 알려져 있는 4개의 미국 제조업체의 메모리 마듈을 사려고 한다. 자, 그런데 해군은 정부 조달 과정을 연구해서 A1, A2, A3, A4에서 구매 확률을 각각 5분의 1, 4분의 1, 20분의 3, 5분의 2 이렇게 결정하였다. 자, 그런데 이 4개 회사를 보면 이 제조업체의 고장 확률이 A1, A2, A3, A4 이 각각에 대해서 고장 확률이 0.002, 0.005, 0.004, 0.003 이렇게 알려져 있다. 자, 그럴 때 함대에 있는 사병이 특정 컴퓨터의 메모리를 업데이트하고 그것이 고장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고장의 원인이 A1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볼까요? 예, 사후 확률이니까 베이지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장인 사건을 F다라고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조건부 확률 PR A1 per F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예, 베이지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베이지 법칙을 쓰면 이 사후 확률은 시그마 J는 1부터 4까지 제조업체가 4개니까 PRAJ 곱하기 PRF per AJ 분의 PRA1 우리 A1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PRF per A1 이걸 계산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4개 제조업체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분모를 계산해 봅니다. 제조업체에서 구매할 확률이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거 5분의 1, 두 번째 4분의 1, 세 번째는 20분의 3, 네 번째는 5분의 2. 거기다가 고장 확률을 갖다 곱하면 됩니다. 각각의 고장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0.002, 두 번째 0.005, 세 번째는 0.004, 네 번째는 0.003. 자, 그럼 분모 다 계산이 됐고요. 분자는 A1에 관한 거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을 똑같이 갖다 쓰면 되지요. 예, 이제 나머지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걸 계산하면 0.115942029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셰넌 파노 코드를 이용해서 메시지, 스태티스틱스 이걸 코딩하고 코드어의 평균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셰넌 파노 코드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 문자 나온 순서대로 statistics 여기에 쓰여진 문자를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예. 여기 스펠이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순서대로 가볼까요? S는 3번 나왔으니까 확률이 10분의 3. 그 다음에 있는 게 T. 역시 3번 나왔으니까 확률이 10분의 3.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I. 2번 나와 있으니까 확률은 10분의 2. 그 다음은 A.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10분의 1. C도 하나밖에 없어요. 확률이 10분의 1. 자, 그럼 여기 문자 배열되어 있는 이 순서를 가능하면 유지해주고 그리고 우선되는 것은 확률이 높은 것을 먼저 써서 내림차순으로 이 문자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STIAC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예, 확률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확률의 합이 거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두 개로 나눠 볼까요? 확률의 차이를 가장 적게 하면서. 그렇다면 여기 위에 두 개와 아래쪽에 세 개를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이게 가장 근소한 차이의 확률 합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그렇다면 나눈 다음에 우리가 배정하는 코드는 위에 먼저 나온 그룹에는 0을 배정하고 뒤에 나온 그룹에는 아래쪽에는 1을 배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걸 이제 반복하시면 돼요. 자, 위에 거부터. 위에 거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나누는 작업은 그냥 하나씩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나누시고 앞에는 0을 주고 뒤에는 1을 주고 그럼 끝났습니다. 근데 아래쪽에는 원소가 3개니까 이건 나누는 작업을 또 해야 되지요. 자, 그렇다면 역시 확률을 합한 것이 가장 근소한 차이가 돼야 돼요. 근데 위에 건 10분의 2고 아래 두 개는 10분의 1씩이니까 합하면 10분의 2가 돼서 같아지죠. 그래서 한 개와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와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 그룹은 0을 주고 두 번째 그룹은 1을 주는 거죠. 이제 이 위에 것은 하나로 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나눌 수가 없고요. 끝났죠? 아래 것은 두 개니까 역시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두 개니까 하나씩으로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에는 0, 두 번째에는 1을 배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코드어를 볼까요? 첫 번째 S는 0, 0이 됐어요. T는 0, 1이 됐어요. 그렇죠? I는 1, 0이죠. A는 110이죠. C는 111이에요.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구할 것은 코드어의 평균 길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것을 결과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얻었던 결과를 써보면 문자 배열은 STIAC 순서였어요. 그렇죠? 여기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 코드 길이를 계산해야 되죠. 코드 길이가 첫 번째 S는 00이었으니까 두 개지요. 그 다음 T도 01이었으니까 길이가 2, I도 10이었으니까 길이가 2, 하지만 A는 110이었으니까 길이가 3, C는 111이었으니까 길이가 3. 그렇죠? 그때 평균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률과 코드 길이를 곱하고 그리고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였지요.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결과가 10분의 22니까 2.2 비치가 되는 거지요. 예, 이렇게 답을 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4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의 특정 노드에 패킷이 분당 80 패킷 속도로 도착한다 그랬어요. 처음 7초 동안 4개 이상의 패킷이 도착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포화송 분포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지요. 자, 그런데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처음 7초 동안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주어진 것은 분당 80이라는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초를 분으로 바꾸셔야 되지요. 그러면 7초라는 것은 분으로 바꾸면 60분의 7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평균 뮤는 여기 주어진 평균 단위 시간 동안 주어진 거 람다하고
이 비례상수, 우리가 구하려는 이 시간에 대한 여기 기본 단위하고의 비례, 그 비례상수 t를 곱해야 되죠. 예, 그 7초라는 게 60분의 7분이었으니까 t 대신에 60분의 7. 그리고 여기 시간당 하는 것은 단위 시간을 분으로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평균 80 갖다 곱하면 뮤가 되지요. 두 개를 곱하면 정리하면 3분의 2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걸 가지고 4개 이상 패킷이 도착할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4개 이상이면 4개부터 해서 4개, 5개, 6개 해서 무한대까지 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집합을 이용해서 1에서 4개가 되기 전까지를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그렇다면 4개부터 제외할 거니까 0, 1, 2, 3, 3개까지를 계산해서 그 4가지 0, 1, 2, 3을 더해주고 그걸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개 도착할 확률, 1개 도착할 확률, 2개 도착할 확률, 3개 도착할 확률, 이걸 포화성 분포를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0일 때는 0 팩토리얼 분의 2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계산한 뮤승 하고 뮤에 여기 있는 거 0승. 그렇죠? 예. 그래서 0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여기 팩토리얼 부분하고 여기 승수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1일 때는 1 팩토리얼 1승, 2일 때는 2 팩토리얼 2승, 3일 때는 3 팩토리얼 3승. 이것만 바뀌지요. 자, 그러면 여기 뮤라는 것은 3분의 28이니까 똑같이 뮤를 3분의 28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의 승수도 마이너스 하고 3분의 28 똑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을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개 이상의 패킷이 도착할 확률은 이제 1에서 이 4가지의 합을 빼주면 되죠. 네. 그래서 4부터 무한대까지 이 값을 이렇게 여집합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해서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0.9832523621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연속 사건이 완료되는 시간 t의 단위는 초라고 했고요. t가 다음과 같은 PDF를 갖는 연속 랜덤 변수다 그랬어요. FTT를 볼까요? t가 0과 7 사이에 있을 때에는 CT, t가 7보다 크고 14 이하일 때는 c 곱하기 14-t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문제 첫 번째는 이 상수 c를 구해라. 두 번째 이 사건의 종료 시간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은 얼마인지 구해라. 세 번째 이 사건이 종료 시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2번에서 얻은 답이지요. 그 시간에서 10밀리초 이내에 종료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밀리초라는 것은 1000분의 1초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수 C를 구해 볼까요? 예, 여기 있는 것이 PDF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전체적 분이 1이 돼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보겠습니다. 0일 때는 첫 번째 0이지요. 7일 때는 7C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도 7일 때는 대입하면 7C, 14일 때는 0 이렇게 다시 떨어져 나왔죠. 자, 그러니까 7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PDF가 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PDF를 적분하면 1이 돼야 되는데 이 구간은 0부터 14까지만 함수가 있고 유의한 함수가 있고 나머지는 0이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0 아래쪽과 14 위쪽에서는 계산해봤자 0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14까지만 적분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을 7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 적분이 이게 PDF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넓이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넓이를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49C가 되죠. 그래서 이게 PDF가 되려고 하면 C는 49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의 종료 시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그런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니까 연속이면 우리는 구간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t의 구간을 t부터 t 플러스 델타 t까지로 잡아서 이 확률이 가장 큰 값, 그 t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률은 이 주어진 구간에서 PDF를 적분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지요. 그런데 이 적분은 우리가 이 함수 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을 근사값으로 쓸 수 있죠. 그걸 값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FTT 곱하기 델타 T 이 값이다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결국 델타 T는 구간의 길이니까 FTT의 값이 가장 커야 돼요. 그런데 FTT는 여기서 가장 크지요. 그래서 T가 7일 때예요. 자,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은 7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종료 시간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 t가 7이었어요. 거기서 10m초 이내에 종료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7초로부터 10m초 이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m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m초는 1000분의 1초고요. 그러니까 10m초는 1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초를 해주면 됩니다. 구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구간이라는 것은 7초로부터 10m초 이내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0.01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구간이 바로 7에서 0.01 뺀 구간부터 7에서 0.01 더한 구간까지 있어야 되니까 6.99부터 7.01까지 그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 PDF를 보니까 7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오른쪽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계산하겠습니다. 물론 왼쪽도 되지만 오른쪽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7부터 7.01 사이에 있을 확률에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7 이상인 값이니까 우리는 7 이상일 때의 PDF를 쓰면 되고요. 7 이상일 때 PDF는 49분의 1 C에다가 14-t를 곱한 것이 PDF였죠. 이걸 이제 7부터 7.01까지 적분해서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적분하는 거 49분의 1은 상수니까 앞에 나가면 되고 14-t를 적분해 볼까요? 14t-2분의 t제곱. 자, 그럼 이제 구간 적용하면 7부터 7.01까지 구간 적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죠. t에다가 7.01 대입한 값에서 t에다가 7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산기로 계산해 주면 돼요. 해서 답은 0.00285510이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레이더 수신기가 전압 V를 갖는 목표물로부터 반사 신호를 관측한다. 여기서 B는 원신호하고 잡음이 섞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B는 S 플러스 N, N은 잡음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호 S는 일정하다, 상수란 뜻이죠. 그리고 잡음 N은 뮤가 0이고 시그마 제곱은 6제곱볼트가 되는 그런 정규 랜덤 변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전압 B가 3볼트보다 커야 레이더가 목표물을 검출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문제 첫 번째, 신호 S가 4볼트일 때 레이더가 목표물을 검출할 확률을 구해라.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신호 S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목표물을 검출할 확률이 0.95가 되려면
S가 얼마나 돼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는 S가 주어졌을 때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확률이 주어졌을 때 S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까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B라는 것의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부터 계산을 합니다. B의 평균부터 볼까요? B가 S 플러스 N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것의 평균은 S는 상수지요? 그냥 더하면 되고 뒤에 있는 랜덤 변수 N의 평균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N은 잡음이고 평균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S 플러스 0이니까 S가 될 텐데 문제에서는 S가 4라고 주어졌죠. 첫 번째 문제에서. 자, 그 다음 B의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역시 B가 S 플러스 N이니까 분산은 여기 상수일 때는 이건 버려도 된다고 했죠. N의 분산하고 같아요. 근데 N의 분산은 문제에서 6으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에 사용하는 시그마를 계산하면 루트 6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표물을 검출할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목표물을 검출한다라는 것이 B가 3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B가 3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게 목표물을 검출할 확률이에요. 그런데 B는 정규 랜덤 변수니까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Z분포로 바꿔야 계산할 수 있죠. Z로 바꾸면 Z스코어 시그마분의 B-뮤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그마 그리고 뮤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B에는 3을 대입하고요. 뮤는 여기 계산한 것이 4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라는 것은 루트 6이었어요. 자, 그럼 그걸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값을 그렇게 대입하면 루트 6분의 3-4예요.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0.4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확률은 Z가 마이너스 0.41보다 클 확률이에요. 이건 Q 함수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다면 Q 마이너스 0.41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직접 적분할 게 아니고 표를 찾을 거니까 표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Q 함수의 성질 1 마이너스 Q하고 같게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오는 이 값은 X의 값은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 값은 1-Q 0.41하고 같아요. 이제 이 0.41 하는 값을 표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0.41이 표에 없네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걸 계산해서 그 거리만큼 이렇게 보호관법을 써서 같은 간격이니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보호관법으로 찾으시면 되네요.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0.65909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목표를 검출할 확률을 0.95로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S가 얼마면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역시 목표물을 검출한다라는 것은 B가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B가 3보다 클 확률을 0.95가 되도록 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이제 Q 함수로 바꿔서 B가 3보다 클 확률이니까 Q 시그마분의 B-뮤 그렇죠? B에다가 3 대입하면 되고요. 뮤에는 아까 계산했던 S. 이제는 S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건 S라고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계산해서 루트 6. 그렇죠. 자, 이 값을 똑같이 0.95가 되게 S를 맞춰주면 되는데 역시 표를 쓸 건데 표에는 0.95라는 값이 없어요. 그렇죠. 해서 역시 1-Q로 바꾸셔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Q로 바꾸면 역시 이쪽에 있는 부분을 부호를 바꿔야 되죠. 그럼 루트 6분의 부호 바꾸면 S-3이 됐죠. 이렇게 되도록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1에서 Q 이 값을 뺀 것이 0.95가 돼야 되니까 Q라는 이 값을 1에서 빼서 0.95가 된다? 0.05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Q 값이 0.05가 되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0.05 표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0.05에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면 돼요. 그 값이 1.64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6분의 S-3이
예, 1.6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루트 6 곱하고 넘겨주면 되네요. 그래서 S는 3 플러스 1.64 곱하기 루트 6. 계산하면 7점 얼마 얼마 되는 값이니까 반올림에서 7.02V라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중간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